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언 부분 나머지 진도 덜 나간 부분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본 용언과 보조 용언부터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아서 학습지는 3페이지 오른쪽 다단에 있는 본 용언과 보조 용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이란 이런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해서 용언 혹은 서술어를 찾아볼까요? 네, 품사로는 용언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먹고 싶다 전체가 통으로 서술어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먹고 싶다는 엄밀히 따지면 용언 2개로 이루어진 서술어죠. 먹다라는 동사랑 싶다라는 정체불명의 용언이 함께 있어요. 이런 경우 2개의 용언이 이어져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이런 친구들을 보고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공부를 싫어한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여기서도 일단 서술어 역할을 하는 부분 찾아보면 이 싫어한다 전체가 통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싫어 띄고 한다기 때문에 싫어랑 한다랑 둘 다 용언이긴 하거든요. 싫다는 우리 예전에도 싫는다 안 된다 해서 형용사라고 정리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다는 뭔가 정체불명의 싫어서 한다는 건가? 싫어서 하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체불명의 용언 2개가 이어질 때 이것을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정체불명 이런 용어를 썼지만 정말로 본용어가 보조용어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학습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본용어과 보조용어이란 용언이 어미를 사이에 두고 2개 이상 이어졌을 때 본용어가 보조용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 들어가는 어미가 바로 우리 저번에 배웠던 보조적 연결 어미가 돼요. 즉, 보조적 연결 어미를 사이에 두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게 본용언이고요. 뒤에 나오는 게 보조용언이에요. 그리고 눈치껏 생각해보면 먹고와 싶다 중에서 의미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은 먹다죠, 먹다. 그리고 싫어한다 중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싫다죠, 싫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본용언, 뒤에 있는 부분이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개념은 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 전에 참고로 알아두실 만한 사항,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원칙적으로는 띄어쓰지만 붙여쓰기도 허용합니다. 띄어쓰기 이렇게 연습할 때 굉장히 유용한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고 싶다, 싫어한다 이런 거 붙여 써도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쓰기도 허용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본용언이란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면서 보조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 주체가 무엇을 하는가 혹은 어떤 상태인가 정말 중요한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본용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용언의 중요한 특징은요. 홀로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문을 보시면 그는 지금 잠을 자고 싶다에서 지금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성이 지금 자고 싶다죠. 여기에서 자다의 경우 앞에 있는 이 자다가 본용언에 해당하는데 그는 지금 잠을 자다처럼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에서 본용언 먹고 가지고 그냥 문장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다. 홀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죠. 나는 공부를 싫어한다. 나는 공부를 싫다. 여기서는 문장 구조가 좀 바뀌긴 하지만 네, 홀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조용어는 본용어과 연결되어 본용어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면서 홀로 서술어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책을 다 읽어간다 라는 문장에서
뒤에 있는 간다가 보조용언에 해당하면서 읽는 중이다, 진행 중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책을 다 간다. 여기서 책을 다 갈아버린다? 이렇게 뜻이 달라지고 뭔가가 진행된다는 뜻으로 서술어로 쓰일 수는 없어요. 좀처럼 편안하지 못하다에서 보조용언 찾아보면 못하다 부분이 이제 보조용언에 해당하는데요. 못하다 역시 홀로 서술어로 쓰일 순 없죠. 좀처럼 못하다. 이때 못하다가 돼버리면 뭔가를 잘 못하다라는 뜻이 돼서 이것도 역시 뜻이 달라져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홀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지금 잠을 자고 싶다로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보조용언 싶다를 가지고 홀로 문장을 만들 수 없죠. 그는 지금 잠을 싶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보조용언은 홀로 서술어로 쓰이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용언이 본용언이랑 형태 자체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다나 가다 같은 것들 형태 자체가 같은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대표적인 보조용언 몇 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조용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완료를 나타내는 버리다. 이 버리다 쓰레기통에 버리다 그 버리다가 아닙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밥을 다 먹어버리다 할 때 그런 버리다 있죠. 완료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입니다. 유지를 나타내는 두다. 어디에 놓다라는 뜻의 그 두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켜두다. 켜놓은 채로 두다.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다. 내버린 채로 두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보조용언 두다가 있습니다. 본용언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 진행의 뜻을 가진 있다와 상태의 뜻을 가진 있다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말에 동사 혹은 형용사로 쓰이는 본용언 있다랑 헷갈리실까봐 따로 적어드린 겁니다. 이때 보조용언 있다는 본용언 뒤에서 진행 혹은 상태의 뜻을 나타내줘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혹은 지금 꽃이 피어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과 상태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도의 뜻을 가진 보다. 예를 들면 뭘 해보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번 만나봐 할 때 만나보다. 이때 보다는 본용언 see나 watch의 뜻을 가진 누구누구를 보다 그때 보다가 아니에요. 이때 보다는 본용언 뒤에서 시도의 뜻을 더해주는 보다를 말합니다. 추측의 뜻을 가진 보다도 있어요. 이때 보다 역시 본용언으로 쓰이는 누구누구를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본용언 뒤에서 예를 들면 도착했나 보다처럼 추측의 뜻을 더해줄 때 쓰이는 그 보다를 말합니다. 희망에 쉽다. 얘는 보조용언 형태밖에 없기 때문에 덜 헷갈리시죠? 자주 나오는 보조용언입니다. 어디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부정의 않다. 아까 못하다도 있었지만 않다 같은 것도 대표적인 보조용언입니다. 예를 들면 오지 않다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보조용언들 이게 보조용언 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나오면 보조용언으로 쓸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조용언의 예시를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조용언의 개념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본용언, 보조용언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용언, 보조용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 수특에서도 문제 푸셨겠지만 보조용언도 어쨌든 용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 분류로 동사와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를 구분하시는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답부터 적어드릴게요. 본동사와 연결하여 그 풀이를 보조하는 동사를 우리는 보조동사라고 하고요. 본용언과 연결되어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를 우리는 보조형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 핵심은요. 보조 동사부터 다시 한번 보면 보조 동사란 본용어가 연결되어 그 풀이를 보충하는 동사로 중요한 건 여기 나옵니다. 동사처럼 활용해요. 보조 형용사란 본용어가 연결되어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로 형용사처럼 활용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배웠던 내용 중에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게 있었거든요. 6가지 판별법 여러분 기억나세요? 현재형 어미, 니은, 느는 동사에만 사용 가능하고 뭐 명령형 아라, 어라는 동사에만 사용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식으로 동사, 형용사 구분하듯이 보조동사, 보조형용사도 똑같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미 때문에 명령문, 청유문 자체가 조금 어색한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니은 는을 넣어보는 방법이 가장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 우리 관형사용 전성어미를 이제는 배웠기 때문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용어미 는은 동사에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새 의자에 앉아본다의 경우에 지금 형태소 분석을 했더니 앉아보 니은다. 현재형어미 니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앉아보다죠. 근데 앉아본다. 이렇게 니은 현재형 어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보조 동사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보조형용사 예시로 이웃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의 경우는 이웃에게 선물을 하고 싶는다가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요거는 보조형용사구나 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관형사용 전성어미 활용해봐도 돼요, 여러분. 새 의자에 앉아보는 지은이 이거 말 되죠. 현재형 관형사용 어미. 보조 동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웃에게 선물을 하고 싶는 지은이 요건 안 되죠. 선물하고 싶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형사용 전성어미 는을 붙일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도 동사와 형용사 혹은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로 계속 연습해 볼 건데 여러분은 이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용어, 보조용어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첫 번째는 보조용어의 품사,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를 구분하는 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밑에 나옵니다.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가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 모양이 똑같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버리다의 경우, 예를 들어서 버리다의 경우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만약에 이 버리다가 완료의 뜻을 가진 버리다가 아니고 정말 쓰레기통에 뭔가를 버리다라는 뜻이라면 그때는 본용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다 먹어서 버렸다 이런 식으로 쓴다면 그때는 먹다와 버리다가 둘 다 본용어이 돼요. 그런데 나는 밥을 다 먹어버렸다 라고 할 때 이게 진짜 밥을 다 먹어서 뭔가를 버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 먹어치워서 먹는 행위를 완료했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보조용어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의미로만 구분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판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는 앞에 용어에 어미 서를 붙여도 의미가 자연스럽지만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는 서를 붙였을 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서를 붙여봄으로써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 볼게요. 나는 책을 읽었다. 두 개의 용언이 붙어 있거든요. 가능성은 두 개가 본용어가 본용어일 수도 있고 본용어가 보조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때 구분하는 방법은 중간에 서를 붙여보는 겁니다. 나는 책을 사서 읽었다가 괜찮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문장의 구성이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이 되는 거죠. 얘도 본용어, 얘도 본용어. 반면에 나는 공원에 가고 싶었다의 경우에는 싶다가 보조용어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판별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공원에 가고서 싶었다의 경우에는 의미가 이상해요.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요. 나는 공원에 가고서 싶었다 안 되죠. 그래서 요 가고 싶었다라는 용언 두 개의 결합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를 가지고 의미를 꼭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두 번째 포인트고 수능 특강에도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능 특강 문제를 통해서 또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본용언, 보조용언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참고로 문제가 조금 설명이 약해서 여기 추가 하나만 할게요. 본용언, 보조용언, 그리고 품사는 보조용언의 품사를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 잠깐 강의를 멈추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 다 푸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셨다고 가정하고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교실이 깨끗하지 않다. 본용어는 깨끗하지, 보조용어는 않다가 되겠죠. 보조용어의 품사는 활용형상, 는, 니은을 넣어보든지 아니면 관형사용전성어미 는으로 뭔가를 꾸미듯이 표현을 해보든지 한번 해볼게요. 교실이 깨끗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교실이 깨끗하지 않는 이유, 아는 이유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 보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다. 일단 본용어는 입고, 보조용어는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사실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는 새 옷을 입고 있다 할 때는 새 옷을 입는 중이다 이런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는 새 옷을 입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는 새 옷을 입고 있다 혹은 그 새 옷을 입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한데 이 있다가 진행을 나타내든 상태를 나타내든 보조 용언으로 쓰였다면 항상 있다는 보조 동사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잘 나오는 내용이 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있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는 품사가 보조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이 상태로 되든 진행으로 되든 입고 있는 건 보조 동사입니다. 활용도 한번 해볼까요? 그는 새 옷을 입고 있는다. 조금 이상한가 싶어서 관형상 전성어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새 옷을 입고 있는 지은이. 네, 새 옷을 입고 있는 이 문장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태 지속을 나타낼 때는 보조 형용사로 오해하시기 쉬운데 있다 자체는 보조용언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용언일 때는 보조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보조 동사로 고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도착했나 보다. 본용어는 도착했나. 보조용어는 보다가 되겠습니다. 열차가 도착했나 본다. 열차가 도착했나 본다? 이걸 추측의 의미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만약에 열차가 도착했나 본다가 된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도착했는지 이렇게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 돼버리고 추측의 뜻으로 쓰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조 용언 추측의 뜻으로 쓰인 보다는 보조 형용사로 찾아주셔야 합니다. 방에 촛불을 켜두었다. 본용어는 켜, 보조용어는 두었다가 되고요. 방에 촛불을 켜둔다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보조 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벼가 익어간다. 본용어는 익어, 보조용어는 간다에 해당하고요. 이때는 애초에 지금 니은이 포함되어 있네요. 벼가 익어가다에 현재형어미 니은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다, 보조용어 가다는 보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하면 용언 부분이 끝이 납니다. 다음 차시 강의는 품사 남은 부분들을 찍어서 올릴게요. 수식언, 그 다음에 관계언, 독립언까지 마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